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한이 통일각에서 당국 간의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잡혔던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 대표급 직책을 둘러쌀 논란으로 끝내 무산이 되자 남측과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의륵장을 놓더니 개성공단 업체 대표들이 개성공단에서 설비를 모두 빼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북측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판문점 통신망도 다시 연결하는 등 남한 측이 제시한 실무회담 장소까지 전격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을 요청한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한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당국자 간의 실무회담이 열리게 됐어요. 아무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실무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되나요?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은 지금 일단 폐쇄된 지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전자 관련이나 기계 관련 그 공장들은 지금 뭐 장마철에 이제 장비가 녹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장 설비 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동안 여러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의료 관련 기업들에서는 뭐 여름 가을을 겨냥한 상품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완제품들을 지금 갖고 오지 못해서요. 이미 뭐 지금은 가지고 와봤자 뭐 그렇게 상품으로 가치는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그 수천만 달러의 그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계속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그 3일 전에 개성공단 기업들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전자나 기계 쪽에 있는 그 기업주, 경영주들이 더 이상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심각하지만 특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북한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직후에 벌어졌던 그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한중 정상회담 이 세 차례의 그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삼국 정상들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천명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자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그 남북한의 마지막 그 고리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석 달째 이런 파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개성공단에 그 취직해서 그 생활을 하던 북한 주민들이 한 5만 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의 생계조차 지금 북한 정부가 뭐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으로나 국내 경제적으로나 북한이 더 이상 이 개성공단의 파행제 사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바로 그 시점에 우리 기업들이 정이 이렇다면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사람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워낙 급하게 이제 다급하게 돼서 그런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건데 이때 그 북한의 그런 허용 방침을 듣고 우리 정부가 상당히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그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그저 이 대화만 제기한다고 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역으로 제안을 하기를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기업인들 방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회담을 다시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 역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서 이제 내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열리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북한이 조금은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라면 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번 그 회담을 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냥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아니고 거기에 발전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뭐 석 달간 파행됐다가 다시 재개되니까는 뭐 무조건 재개시키고 우선 재개시켜 놓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하면 북한이 언제든 개성공단을 또 폐쇄하겠다고 나설 때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성공단 운영 원칙을 이번에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함부로 개성공단을 흔들지 못하도록 당국 간에 확실한 약속을 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는 2천만 평의 그 공단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그 중에 20분의 1인 100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전적 정상화 속에는 북한이 국제 기준만 지킨다면 지금의 100만 평을 점차적으로 넓혀서 원래 계획대로 2천만 평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뭐 북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공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보자. 이런 뜻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이 공단 재개를 넘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좀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한의 대화가 종종 이루어져 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화만 했지 제대로 지켜지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호 남북 간의 신뢰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고 결국은 문제만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마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땜질식 대화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북 정책 노선을 바꿨는데 다소 긴장 국면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이번 남북 간 대화를 계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공산당 그 전략 중에 담담 타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달면 100, 삼키고 쓰면 100고 말이죠. 또, 대화할 때는 대화하지만 또 칠 때는 치고 뭐 이런 건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모든 문제를 다 정권 유지를 위한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한테 끌려가는 모습들이 이제 가끔 연출이 됐던 건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북한이 기업인들 방북 허용한다고 발표하니까 우선 마음이 급한 기업인들은 빨리 가고 싶죠. 그런 마음을 우리 정부들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북한이 허용한다고 해서 바로 기업인들이 가면 당장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북한한테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인들을 설득해서 차제에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자 그래서 역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 역제안을 이제 다급해진 북한이 받음으로써 실무회담이 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어떤 원칙을 앞세우는 어떤 뚝심 이런 것들이 북한을 결국은 우리 주도대로 우리 의도대로 지금 끌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 실무회담의 개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승리다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북 실무회담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수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북한의 일방적이고 신뢰성 없는 행동 때문에 남한 측은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골탕만 먹었었습니다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정책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화까지 제의해오고 남측이 제시한 대화 장소까지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알아본 한국은 지금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